흔히 우리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이나 운동을 찾기 시작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값비싼 것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나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보약이나 최신 운동기구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요. 하지만 진정 오래도록 몸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습관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쉽게 지나쳤지만 매일 반복할 수 있고 무리 없이 실천 가능한 것들 속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보는 삶의 지혜들을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 중에 건강하게 자신만의 습관을 이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준히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겁고 마음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보충제나 약을 권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 몸의 리듬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꾸준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속 행동들은 나의 몸을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리하지 않고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몸에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핵심이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눈을 떴을 때 무리하게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워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하루의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잠든 동안 굳어 있었던 근육과 관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특히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거나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숨은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 전체에 기운을 불어넣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물 마시는 습관을 정리해 봅시다.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몸의 체온과 가까운 온도로 섭취하는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습관은 소화력을 높이고 장의 움직임을 도와 하루의 시작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움직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등산이나 운동을 해야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해주는 것이 훨씬 몸에 도움이 됩니다. 가령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창밖을 보며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에도 몸을 위한 작고 확실한 습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지 말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 하나로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소화를 잘 시켜주는 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식사의 속도와 씹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3분이라도 몸을 세워둔다면 위장의 부담이 줄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시간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를 천천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마음을 다스리는 데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침의 새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빗소리 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유의 매개입니다.
창문을 열고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천천히 뛰고 몸속 에너지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도구나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다져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빠르게 나아가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진짜 건강을 만들어 줍니다. 조금 더 몸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해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습관 중에 식사 외에 작은 간식의 선택이 있습니다. 간식이라고 하면 흔히 단 음식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간식은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익힌 단호박, 따뜻한 대추차나 생강차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을 지닌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식은 배를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도 속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혈당의 큰 변화를 막아주며 위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이나 대추 같은 재료는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즐겨 쓰이던 것들이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손발이 찬 증상이나 몸의 저림 같은 느낌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리 내어 말하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목소리를 자주 내는 것은 폐 기능을 지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라도 하루에 몇 번은 직접 소리를 내어 말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혼잣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를 보며 오늘 참 바람이 부네 라든가 반찬을 준비하면서 이건 조금 짜겠구나 하고 말을 꺼내보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말하기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와 목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자극해주고 표정 근육을 사용하면서 얼굴 전체에 활력을 줍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감정도 안으로만 쌓이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것은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연결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계획 세우기입니다. 하루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를테면 오늘은 장을 보러 나가보자 혹은 마당에서 나뭇잎을 조금 쓸어보자 같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꼭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에 마음이 정돈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의 작은 목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눈을 뜨는 이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생기고 그에 따라 몸도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계획을 적어보는 습관까지 들인다면 더욱 좋습니다. 메모지 한 장, 달력 옆 빈칸, 심지어 휴지 한 조각에도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는 동작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의 기운을 매일 느껴보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기 어렵더라도 창을 열어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몸은 햇볕을 쬐며 스스로의 리듬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소화를 하고 기운을 돋우는 모든 리듬이 자연의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햇볕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것을 넘어 몸속의 순환을 도와주고 기분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이마와 뺨을 지나며 스며드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빗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마음을 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잊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또 하나 오래도록 몸을 지킨 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의 준비입니다. 잠은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낮 동안 무리한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치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전엔 반드시 몸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바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함께 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빛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 감사한 것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잠은 단지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활력, 감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가 결국은 몸 전체의 큰 틀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거창한 변화보다는 반복되는 하루의 리듬 안에서 조금씩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이미 해오던 좋은 습관을 하나라도 더 이어간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은 몸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드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뼈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변화라 해도 늦추고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비결은 무거운 운동기구나 과격한 훈련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인식하고 그 중심을 깨우는 간단한 동작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 무릎을 세운 상태로 누워서 허리를 바닥에 꾹 붙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등이 말리듯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허리와 복부의 중심 근육을 깨우고 요통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은 크지 않지만 중심을 단단히 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쉬운 동작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무릎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때 배에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몸통 전체가 정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근육은 잊지 않고 반응해 줍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다리나 팔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중심, 즉 배와 허리를 함께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중심이 단단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들며 활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특히 중심 근육이 깨어 있으면 자세도 바르게 유지되고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걷는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상체를 숙이거나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걷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배에 가볍게 힘을 주며 어깨를 펴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걸음만이라도 이런 의식을 가져보면 걷는 속도보다 훨씬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양발이 지면을 누르듯 닿는 느낌,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힘이 옮겨가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몸의 하중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주고 관절의 무리를 줄여주는 기본이 됩니다. 오래 걷는 것이 어렵다면 방 안에서 몇 바퀴를 돌거나 좁은 공간에서 앞뒤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흔히 걷기나 움직임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운동이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불을 개는 것, 화분을 정리하는 것, 방 안먼지를 닦는 것 모두가 훌륭한 몸의 활동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행위를 억지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동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단순한 걸레질도 등을 숙이고 다시 펴는 동작이 반복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아주 좋은 몸풀기가 됩니다. 몸을 쓴다는 건 단지 피곤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을 돌게 하고 생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리 없는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표든 소리 높여 외치는 것보다 조용히 묵묵히 실천하는 힘이 오래갑니다. 가령 매일 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밤마다 조용히 방 안을 정돈하는 습관, 혹은 침대에 눕기 전 심호흡 3번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에게 알릴 필요 없이 나만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 몸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약속처럼 자리 잡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강하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몸이 원하게 되는 습관,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실천이야말로 진짜 오래가는 건강의 길입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을 하나쯤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피로가 쌓이면 몸도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내가 편하게 숨을 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꼭 멀리 있는 공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 구석 작은 의자 하나, 밝은 햇빛이 드는 창가 혹은 조용한 벽면 앞도 괜찮습니다. 그 공간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숨을 쉬어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내가 쌓은 피로가 바람에 날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더 깊이 이어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삶의 패턴에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넣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잊고 있었던 습관들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권하는 화려한 방법보다 내 몸이 받아들이고 지속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음식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먹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몸이 원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찾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이라도 기분 좋게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 살아온 분들이 꼭 챙긴 음식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최대한 단순하게 조리한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양념이나 조미료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단맛이 은은하게 나는 단호박, 삶은 고구마, 살짝 데친 시금치나 나물처럼 뿌리 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입에 자극을 주기보다는 속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은 소화기관을 편하게 해주고 장내 환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보리차나 둥글레차, 구수한 곡물차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차가운 음료는 순간 갈증은 가시게 할지 몰라도 위장의 기운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는 단순한 수분 섭취를 넘어 삶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작은 멈춤이 됩니다. 음식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효된 재료입니다. 된장, 간장, 김치처럼 오래도록 우리 밥상에 올라온 음식은 단지 맛의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을 도와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효된 음식은 몸에 좋은 미생물을 길러주고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보다는 균형입니다. 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것보다 다양한 식재료를 적절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다양한 자극과 영향을 받아야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밥, 국, 반찬이라는 단순한 구성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색과 식감, 온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식사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허기를 느끼기 전에 먹고 포만감이 들기 전에 멈추는 습관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급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너무 배가 불러도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기운이 처지는 느낌이 있다면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식사야말로 진짜 건강을 위한 식사입니다. 이 외에도 오래도록 몸을 지켜주는 음식으로는 견과류나 씨앗류가 있습니다. 잣, 호두, 들깨,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은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뇌와 혈관에 좋은 영향을 주고 몸 안의 윤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기름지고 딱딱한 음식은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한 줌 정도의 소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가능하면 날 것으로만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을 머금은 채소가 몸에 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무, 당근, 배추, 브로콜리, 시래기 같은 재료들은 모두 가볍게 익혀서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과일은 달콤한 맛보다는 담백한 것을 중심으로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과나 배, 감처럼 속을 맑게 해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지 않고 실온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위장에 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기분 좋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높여 떠들며 먹는 것보다 말없이 음식을 음미하는 습관이 내면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식사할 때도 분위기를 정돈해 보세요. 테이블을 깔끔히 하고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아보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격이 달라집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접하는 소중한 의식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식습관은 아주 단순해 보여도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몸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찾기보다 내 몸이 편안해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의 태도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숨쉬는 방식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얕고 빠른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얕은 호흡은 몸속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중 한두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먼저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마시며 기운을 들이고 내쉬며 피로를 날려보낸다는 상상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깊은 호흡은 단순한 명상이나 요가의 일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며 햇빛을 받으며 혹은 잠자기 전 이불 속에서 잠시 시간을 들여 해보면 좋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숨을 다스리는 시간은 마음까지 정리해주고 쌓인 불안이나 걱정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혼자의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을 외롭다고만 느끼면 몸도 마음도 금세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혼자의 시간을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면 그것이 곧 가장 큰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찻잔을 꺼내 차를 마시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짧은 글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가볍게 흔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을 내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서서히 평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그 시간을 활용해 예전의 추억을 정리해 보는 것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사진첩을 꺼내거나 손때 묻은 일기장을 펼쳐보면서 내가 지나온 길을 찬찬히 떠올려 보는 거죠.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그 시간을 살아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마음 깊이 차오릅니다. 이처럼 마음을 돌보는 것은 특별한 치료나 상담이 아니라 나와의 조용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좋고 결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나를 느끼는 것도 마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땅을 밟고 걷는 것, 나무를 바라보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지켜보는 것 모두가 마음을 맑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바깥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고 매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를 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손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쥐고 놓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뇌와 연결된 복잡하고 정교한 감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활성도가 높고 인지 능력도 오래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뜨개질이나 바느질, 퍼즐 맞추기, 글씨 쓰기, 나뭇잎을 정리하는 것 같은 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집중력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함께 줍니다. 손을 움직이는 일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과도 같아서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손을 자주 쓰면 손끝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이 굳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을 무리하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하지 않고 손가락을 쫙 펴거나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펴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단지 기능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보거나 예쁜 종이로 책갈피를 접어보는 것도 손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손은 가장 가까운 도구이자 가장 오래된 치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변화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은 이처럼 작고 섬세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움직임, 숨 쉬는 방식, 손끝의 감각 하나하나가 쌓여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기보다 지금 있는 삶을 더 깊이 느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습관은 바로 듣는 태도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의 말, 내면의 소리까지 하나하나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들리는 건 많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휴대전화 알림음, 사람들의 말소리도 너무 많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자연의 소리를 느끼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런 듣는 습관은 단순히 예의나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조절하며 더 맑은 생각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입니다.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면 감정도 덜 흔들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말보다는 눈빛과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듣기는 자신을 위한 시간에서도 이어집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생각이 복잡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 속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듣는다는 건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기록의 습관입니다. 말이나 기억은 흐르고 사라지지만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간 글은 내 안에 무언가를 붙잡아두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짧은 문장이라도 좋으니 손으로 적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느낀 감정, 고마웠던 일, 떠오른 생각, 짧은 다짐 모두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한참 후에 다시 펼쳐보았을 때 그 시절의 감정과 생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 스스로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삶의 흐름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고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들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몇 줄 적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점차 손이 가는 대로 글을 남기다 보면 기록하는 시간이 어느새 하루의 쉼표가 되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몸의 소리를 듣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배가 차갑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몸이 보내는 명확한 요청이 숨어 있습니다. 가령 소화가 자주 안 되면 식사 습관을 돌아봐야 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면 호흡이나 수면의 질을 점검해야 하며 손발이 차가워지면 순환을 돕는 식사와 움직임을 살펴야 합니다. 몸은 늘 솔직합니다. 어떤 것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함을 말할 때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고 피곤할 때는 쉬고 무거울 때는 가볍게 풀어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도 반복되면 그 안에 무언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점점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실감하는 때는 감정이 신체로 나타날 때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배가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뒷목이 당기는 느낌은 감정의 무게가 몸에 그대로 전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그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한 뒤 몸을 풀어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좋아하는 냄새를 맡거나 손끝을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해도 몸은 응답합니다. 몸의 작은 부분에 애정을 담아주는 습관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몸을 돌보는 일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이어져야 할 아주 사소한 실천들의 연속입니다. 특별한 운동,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아끼는 태도는 결국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연결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거기서 건강한 삶의 바탕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삶이 바쁘고 때로는 지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을 향한 작은 배려 하나를 매일 실천한다면 그 축적은 언젠가 깊고 단단한 회복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 속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은 또 다른 활력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따뜻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편안한 사람, 말없이 있어도 부담 없는 사람과의 인연은 오래 지켜갈수록 내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건 열렬한 친밀감보다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느슨한 연결입니다. 그런 인연 하나만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삶이 덜 흔들립니다. 또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가깝거나 얽힌 관계는 오히려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온을 해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식,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형태입니다. 정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보다 나를 지키는 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인사, 짧은 안부, 눈인사 한 번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숨결과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은 말보다 강하고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시간은 수십 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스스로와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억지로 컨트롤하려 하지 않으며 거리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부족함만 찾고 실수만 떠올리는 습관은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 잘한 점, 노력한 순간,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을 알아주는 마음은 자신감과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칭찬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어색하다면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해낸 작은 일,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말,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고 싶다면 새로운 목표보다 지금 있는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을 향해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회복력은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을 아끼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밥을 지을 때 퍼지는 냄새, 빨래를 널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 텃밭의 흙을 만지는 감촉, 이런 순간들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보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삶의 결이 더 부드러워지고 감정의 결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건강은 리듬을 잃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 하루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이나 운동을 먼저 찾지만 정작 리듬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루의 기본적인 흐름을 정해두면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을 반복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몸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정한 루틴 안에서 조절하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듬은 마음의 평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계획 없이 흘러가는 날은 쉽게 지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하루가 정돈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조금 아프면 그런 날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기운이 없으면 잠시 쉬어야 할 때라고 받아들이고 실수한 날이면 오늘은 조금 느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다정하게 다독이는 마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랫동안 나를 지켜줄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모든 실천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대단한 계획이나 특별한 자극 없이도 매일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성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때때로 피곤해지지만 꾸준함은 익숙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얼굴을 씻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창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 모두 아주 작지만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하기 싫을 수 있고 어떤 날은 깜빡 잊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몸과 마음은 한날 한시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이 나아지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몸도 반응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돌보면 결국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식사도 생각도 모두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마치 물길과 같아서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때로는 거세게 흐르기도 하고 잔잔히 흐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흘러간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막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그 안에 나를 실어보는 태도를 가지면 삶은 조금씩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바깥의 소음보다는 안쪽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 삶의 흐름과 나만의 감각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몸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몸은 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듯 몸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함께 느껴집니다. 숨이 가쁘다면 아마 마음도 바쁘고 어깨가 무겁다면 걱정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손끝부터 천천히 풀어보세요. 손을 주무르고 팔을 쓸어내리고 목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몸을 다독이다 보면 마음도 그만큼 따라옵니다. 이 단순한 연결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곧 나이고 마음이 곧 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한결 단단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몸, 완전한 정신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매년 새로운 잎을 틔우듯 사람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삶을 살아낸 흔적이 몸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주름 하나, 기운 하나, 느려진 속도까지도 모두 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에 건강을 돌본다는 건 과거의 나를 존중하고 현재의 나를 아끼며 미래의 나에게 감사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내 몸이 나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했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내 몸에게 고마움을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 고마움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한 번 몸을 토닥이는 말 한마디, 오늘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삶의 속도, 내 삶의 모양,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정당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건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많은 습관과 실천들은 모두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남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선택과 태도만이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오늘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 달 계획에 넣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혹은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었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단 한순간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며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살인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있어도 앞으로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실천한다는 자각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피곤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괜히 우울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운이 없을 땐 기운 없는 대로, 울고 싶을 땐 울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삶은 어쩌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튼튼하게 뻗은 나무보다 바람을 따라 흔들릴 줄 아는 갈대가 더 오래 살아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언제나 작은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기쁨과 감사가 진짜 삶의 본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보는 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일, 혼자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건 바로 이런 선물들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독이며 삶의 리듬을 정돈하고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면서 매일을 사랑스럽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 내가 있고 내 시간이 있고 나만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고 서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충분히 따뜻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담 대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려는 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숨을 쉬었는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이 작은 의식은 내일을 더 다정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걱정보다 희망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동시에 부드럽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아끼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남의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꾸려나가겠다는 다짐을 작게나마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피로, 외로움,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보다 잘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때로는 감정에 따라가면서도 그 끝에서 다시 나를 붙잡아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가끔은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비싸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집 앞에 잠시 서 있다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집어드는 일도, 자주 가지 않던 길로 산책을 나서는 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그런 소소한 선택들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삶을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날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투, 표정, 눈빛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계절의 미묘한 기온 차이에도 감응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결코 쇠퇴가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매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나눌지를 스스로 정하는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도 나를 위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단지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은지를 물을 수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진 상태.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은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유. 잠들고 싶을 때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자유는 몸이 허락해 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건강은 때때로 고요합니다. 티 나지 않게 다가오고 겉으로 보이지 않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가치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살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다시 우리 곁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은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숨을 조금 더 깊이 쉬는 것, 식사를 더 천천히 하는 것, 손을 더 자주 움직이는 것, 마음속 말을 적어보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순간 이미 삶은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여러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아끼고 돌보는 법을 알고 있다면 어떤 날이 와도 그 시간을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삶은 그 모든 날을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마음도 많은 감정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내 몸에게, 내 마음에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나의 건강과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 하루가 쌓여 삶이 되고 삶이 쌓여 깊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